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평일에 월요일 아침에 주간 증시 전망으로 만나는 것과 달리 특별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차기에 집권을 하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전달드리면 조금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정강정책이라는 표현이 우리식 표현이고 여기에서는 데모크라틱 파티의 파티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파티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쓰겠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죠. 92페이지나 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읽어보시면 약간 우리의 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당의 정책을 정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면 실명이 거론되고 특정 사건이나 이걸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상대방을 저격하면서 구어체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이 정강 정책은 한번 보신다면 좀 길어서 보시기 힘들긴 한데 보신다면 굉장히 구어체로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연설문 같은 느낌이고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슨 정책은 이렇게 잘못되었고 또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아주 구체적이고 와닿는 느낌도 있어요. 한편의 긴 연설문을 읽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은 세금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총합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담은 거죠. 증세 내용이 많은데요. 증세를 모두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딱 소득을 끊어가지고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게는 연방세를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했고 대신에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부자하고 대기업한테 하겠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제 흔히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여기서도 딱 그걸 내걸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는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인데 방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평소에 슬리피한 조 아니고 굉장히 영혼을 담아서 힘있게 자기 주장을 마지막으로 페어웰 스피치를 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요 정강 내용 잠깐만 보면 영어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시키냐면 not the top down이 아니고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from the middle out하고 또 bottom up하고 그래서 중산층과 하위층이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위에서 상류층이 경제가 좋아져서 트리클 다운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식으로는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또 to reward work하고 웰스에 리워드 하지는 않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부가 아니라 노동에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증세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동안 하던 말이 있어요. 이건 지난번 한 2021년부터 했던 얘기니까 꾸준하게 해온 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다시 돌려놓고자 합니다. 돌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 원래 미국의 법인세율은 35%였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것을 21%로 낮춰놓았습니다. 연방 법인세 기준입니다. 이것을 바이든 대통령은 21%에서 28%로 다시 올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옛날처럼 35%를 다시 하자는 말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정리가 된 거죠. 35%는 아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중간 21%와 35% 중간인 28%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들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자기들 내부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소득세를 안 내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55개 대기업이 있는데 400억 달러나 이익을 올렸지만 연방소득세는 하나도 안 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겠죠. 뭐 델라웨어주에 이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또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다든가 다양한 이제 그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썼을 텐데 이것이 문제다. 기록적인 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의 연방세 납부 비율이 50년대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한테 최저 한세를 매기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정한 부분도 있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율이 지금은 현재 10.5%인데요. 그것을 21%로 2배로 올리겠다는 것도 내놓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구글, 애플, 뭐 메타, 뭐 엔비디아 이런 데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의 공화당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기업들인데 우리 기업들이 세금 더 많이 내라는 게 뭐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트럼프 때에는 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다 같이 도입하는 문제에 조금 소극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 정강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를 계속 강력하게 추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또 이제 민주당은 석유하고 가스 회사에 대한 수백억 달러 보조금을 없앤다는 내용도 넣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비용 처리해서 이제 떨어내는 부분들을 닫겠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신에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연방세를 한 푼도 더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면서 이제 period 이런 표현 뭐랄까 이 마침표 이렇게 일부러 적어 놓는 건데 정강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생소합니다. 5억 3,200만 원이 결코 연소득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적은 가정, 뭐 꽤 버는 가정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가구에게도 연방세를 더 받지는 않겠다고 했으니 이 증세의 모든 대상은 다 그보다는 고소득자 또 이제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임대료 상한제예요. 이것도 한국하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강에서는 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누구도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상당수 주택이 기업 소유로 되어 있고 기업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분양을 하고 기업에서 지어서 분양하고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개인에게 분양을 안 하고 그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그 지은 회사가 주택업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비율에 따라서는 뭐 40%, 50% 이렇게도 보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2년 동안 임대료를 5%만 인상하라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걸 하지 않을 거면 연방 세제 혜택 받던 거 다 토해내.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 혜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런 임대료 상한 제도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불공평한 수수료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크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정강 전체에서 정크피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는데 서로 각각 다른 것을 지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아니 우편물을 수령할 때 그런 주택업자들이 조금씩 돈을 더 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정크피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또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임대업체가 있으면 단속하겠다. 연간 인상 한도도 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식료품 가격을 자기가 통제하겠다. 가격을 정확하게 통제하겠다기보다는 바가지 요금을 받는 기업들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임대료나 식료품이나 지금 물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업들한테 과도한 인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관심 있을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계속 민주당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정강에 다시 한번 담아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전기차 공장도 이거 기아차 공장인데 조지아주에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지켜줄지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약간은 되돌려 놓을 조짐조차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누가 되는지가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정책도 그 투자 결정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한 겁니다.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의 50% 전기차로 하자는 것과 함께 그 전기차를 어디에서 그러면 보급을 할 것인가? 공공부문부터 우리가 확대하겠다. 학교의 스쿨버스나 또 대중교통버스, 우체국 우편물 배달 차량 같은 것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정강에 넣어놨습니다. 또 항만이나 이런 수로 같은 데를 운영하는 에너지원도 전반적으로 전기로 바꾸고 이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확 줄여보겠다. 그런 탄소 배출 제로 화물 운송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면서 트럼프는 석유 시출을 해서 유전을 개발을 많이 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니까 이런 표현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우리의 외교 정책이었는데요.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언급을 했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상당히 힘주어서 써놓았습니다. 이것도 한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 및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서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를 그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김정은한테 아부했다. 김정은 정권을 정당화했다. 북한 독재자하고 러브레터를 교환했다. 생각이 재밌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정강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또 트럼프는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면서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이런 부분을 비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한국을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도 뭐랄까 우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같이 모여서 이런 주장을 같이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컸겠지만 우리로서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니까 인상적이네요. 네. 또 일본에서의 우리 군사 주둔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새로운 국방협력 협정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전략적 지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미래의 지역 침략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이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 때 한 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민자에 대해서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국내 이제 한국계 이제 이민자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발언인데 대신에 불법 이민 단속 강화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민자 가족의 결합권 보호 얘기도 했고 숙련 이민 확대도 얘기했는데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쪽을 얘기한 거죠. 다만 그러면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 측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리스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무상 유아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 동네에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 키우는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에는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교육 비용이 한국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교육이고 한 달에 $1,000, $2,000 쉽게 가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누구나 보내야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공립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안 되면 원하는 사람만 영어 유치원 같은 것, 학원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종류의 것이 공공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교육 기업에 가야 되고 사교육 기업에 가면 무조건 한 달에 $1,000, $2,000을 내야 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여성의 경력 단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되면 상당히 반향이 있을 텐데 이게 돈 많이 드는 부분이라 과연 어떨지. 범죄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혔는데요. 민주당 정강은 이제 총기를 강화하자는 늘 그랬던 그 주장도 함께 했고, 동시에 마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펜타닐 밀수를 차단하고, 마약 사범 처벌, 이거는 이제 펜타닐 같은 중대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마리화나 사용이나 이제 소지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수감을 중단하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재활과 중독 회복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 교도소를 폐지하고 가석방을 확대해서 수감자 인권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뭐랄까 약간 양면적인데 무조건 이제 강경 일변도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좀 민감한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정강이었습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조지 플로이드에 관해서 조지 플로이드 경찰 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을 다시 담았고 이게 한번 2021년에 이미 나와서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를 못하고 막힌 거였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면 다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경찰이 인종 프로파일링, 인종에 기반해서 흑인이니까 범죄자일 것이다. 이러면 안 되죠. 히스패닉이니까 범죄자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끝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차별도 끝내야 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정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사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또 마리화나 같은 이제 가벼운 것은 좀 풀어준다는 내용, 또 수감자 인권을 개선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2021년 1월 6일에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도 정강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런 나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국민의 의지를 뒤집기 위해서 이제 광기 휩싸인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식으로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정당의 정강에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그거에 관한 누가 거짓말을 해서 광기에 휩싸였다. 참 우리의 정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미주얼 고주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보고 참고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